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시사칼럼 윤날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매일 이야기해도 지겹지 않은 이슈가 되는 이야기, 미국 대선에 대해서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1차 TV 토론이 끝난 직후 분위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요. 지난 4일에는 부통령 TV토론이 있었고요. 이제 내일 9일입니다. 2차 TV토론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든지 또 주류 매체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압승이다 뭐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 현재 지금 뭐 지지율이라든지 여론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대단히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날 토론회를 시청한 분들은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일반 시민이 볼 때는 대통령 후보로서 이슈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과 관점과 정책을 설명하는 이런 그 자신감이라든지 어디에 근거해서 한다든지 이 갖고 있는 이런 그 누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거로서 볼 때는 아주 그 누가 봐도 힐러리 클린턴이 훨씬 낫다. 네. 그리고서 훨씬 똑똑하고 많이 알고 준비돼 있고 상황도 많이 잘 파악하고 있고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뿐만 아니라 주요 매체들이 거의 그냥 7대3이나 6대4, 6대4 정도로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끝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지지율 조사하는 걸 보면은 도무지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서서히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완만하기 때문에 토론회를 보고 왜 저런가 이런 그 이상한 현상이다라는 게 지금 이제 2차 토론회를 앞둔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서 오히려 스윙 스테이트 한 10개의 이 아주 접점인 주들의 지지율을 보면은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은 거의 고정돼 있고 그 도널드 트럼프에 주목했던 스윙 스테이트에 있는 유권자들의 지지하는 유권자 수들이 좀 늘어나 있는 걸로다가 지역에서 보도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는 과연 이번 선거가 이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일반 지금 첫 2차 토론회를 앞둔 지금의 대통령 선거 전의 분위기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수치적으로 살펴봤을 때 완만하게 힐러리 클린턴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호감도가 딱 4%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는 비호감도가 딱 5% 올랐고요. 그래서 원래 TV 토론이 끝난 뒤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그 상승세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좀 트럼프가 이런 부분에서 자질을 좀 안 보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보이면서 비호감도가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근데 또 막상 그 전 뉴욕시장이라든지 현재 뉴저지 지사인 그 크리스 크리스티 지사도 그렇고요. 좀 이런 여론과 상관없이 특히 납세 부분에 있어서 뭐 세금 제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천재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골수 지지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투표는 누가 합니까? 미국 일반 시민들이 합니다. 네. 그런 시민들 눈으로 볼 때에 도널드 트럼프의 수준이 자기 눈높이에 정확한 거죠. 전 뉴욕 시장인 줄리아니 시장이 뉴욕 타임즈에서 폭로한 제보가 온 그 1992년도엔가 도널드 트럼프의 납세 기록을 이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 나는 그 손실을 봤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 정도 손실을 봤으면은 한 10년 이상은 그 세금 내는 걸 공제받는 거. 그러니까 저 도널드 트럼프는 세금을 도무지 안 낸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간접적으로 알려졌죠. 네. 그런데 줄리아니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한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울 때에 미국의 세금 제도, 조세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자기가 세금을 안 낸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 코멘트를 한 겁니다. 네. 그거를
애국심이 있고 지도자로서 이 나라가 어려운데 돈 많이 있는 사람은 또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철학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분명히 트럼프의 납세 기록을 볼 때에는 비판받겠지만은 네. 선거는 일반 시민들이 합니다. 시민들의 이런 그 성향이나 수준이나 기본적인 멘탈리티에 너무나 맞으니까 자, 유권자 여러분, 당신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조세제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자기가 납세를 좀 줄인 거 아니냐, 합법적으로 법을 어긴 게 그건 아니고 아니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야, 그 사람 참 천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네. 그 줄리아니 시장이 그런 코멘트를 했죠. 뿐만 아니라 여기 뉴저지 주지사인 크리스티 주지사가 만일에 트럼프가 그 대통령에 된다면 선거에 이기면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렇게 권력을 인수받는 단장이 됩니다. 트랜지션 커미티 체어라는 이미 그 어포인먼트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크리스티 주지사는 줄리아니하고 다르지 않게 그 트럼프가 법을 어긴 게 없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일을 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거를 1차 토론회에서 내보였다. 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1차 토론회 끝난 다음에 얘기 나눌 때 이상하게 트럼프가 갖고 있는 네거티브가 의외로 없었다. 뭐 막말하고 공격하고 인신공격 이런 게 막 나올 줄 알았었거든요. 트럼프답게. 이거를 오히려 트럼프가 많이 참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거를 언급하면서 크리스티 주지사가 봐라. 그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 절제력도 있고 그리고 할 말 안 할 말 골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난 계속해서 더 이분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1차 후보 토론회에 끝난 다음에 이 여론 변화의 추이를 볼 때에 그걸 볼 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훨씬 더 그 당선 가능성도 훨씬 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지율도 좀 껑충 뛰어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너무 완만하고 이게 무슨 변화인가라고 할 정도로 이런 걸 볼 때는 이번에 미국의 선거는 정말로 그야말로 정치권과 정치권이 아닌 곳의 싸움이구나.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가장 믿는 거는요. 10개 주에서 이기면 이긴다. 근데 10개 주에서는 이제까지 대통령 후보 토론회라는 거를 시청해 본 적도 없는 절대 다수의 좀 지식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하층에 속하는 백인들이 트럼프 때문에 처음으로 TV 토론에 시청을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하는 얘기는 잘 못 알아듣는데요. 정리해서 이렇고 비유하고 이렇고 통계 숫자 내고 이건 금방 잘 모르겠는데 어려워서 트럼프는 자기네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용어를 가지고 막 하니까 트럼프를 보면서 자꾸 나오고 2차 토론회 보자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 쪽을 좀 유심히 보는 전문가들은 야 이게 트럼프가 이번 선거의 전선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나눠져 있으니까 투표를 한 적이 없는 다수 백인들을 어떻게 하면 투표장으로 많이 끌어내는가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TV 네. 토론을 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지금 서서히 이 원인 분석한 1차 토론에 분석한 그 논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 생각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의 말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질이 없을까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게 오히려 전략이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참 이 미국 대선이 이래서 더 끝까지 알 수 없고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2차 토론이 내일 9시부터 10시 반까지 이어집니다. 줄리언 어산지가 4일에 원래 그 영국에서 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문건을 폭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결국 또 뒤집어지면서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약점을 쥐고 반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과연 내일 어떤 모습들이 나올까요?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건데요. 한방거리가 있다. 이게 이제 정설입니다. 네. 이번 선거판에 힐러리 클린턴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가 갖고 있는 한방거리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을 이어가지고 뭐 1, 2, 3, 5개가 있느니 4개가 있니 네. 이런 것 같은데 그거는 꽤 7월 말서부터 이 트럼프 측근들이 얘기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이게 트럼프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어디를 통해 가지고 폭로가 되나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폭로 전문 사이트 네, 그 위키리스트, 어산지 그죠. 네. 어산지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나오겠다. 그런데 어산지를 통해 가지고 진짜 한방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언제 나오면은 필라델피아 전당대회 때 버니 샌더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너무 커지니까 당 중앙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니까 중앙 당 지도부에서 자기네들끼리 이 예비 경선을 관리하는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한 거를 어산지 쪽에서 폭로한 거 그거는 그쪽에서 이런 게 나올 거다라고서 일찍부터 트럼프 쪽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그 로저라는 아주 네거티브의 달인인 트럼프의 오른팔 역할하는 사람의 그 롤인데요. 그분이 최근에 들어서 또 1차 토론회 때 우린 이거 안 써먹을 거다. 그렇지만은 선거라는 거 중요한데 우리가 이걸 안 쓸 수가 있느냐. 기대하시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트윗이나 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쪽은 불안하죠. 더구나 이게 이메일 스캔들이냐 아니면 클린턴 파운데이션 얘기냐 빌 클린턴 패밀리를 포함한 이 그 힐러리 클린턴을 어택할 수 있는 섹스 스캔들이냐 모양 말들이 너무 무성합니다. 많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소문이 아니라 진짜 되왔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그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 이런 심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더 궁금해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산지 쪽에서 오히려 이거를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공개하려는 날짜를 지났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2차 토론회 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이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려 그러는 거는 본인의 의지가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이 가장 크고 일반 사회 흐름 속에서 일반 시민들의 뜻에 의해서 되는 부분보다 그런 부분이 많지 않는가라는 이런 잼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네거티브도 이전보다 나오면 훨씬 더 효력을 보지 않을까. 효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비호감도를 높이는 그렇죠. 겁니다. 네. 예. 지금은 이 흐름 속에서 자꾸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보기도 싫어. 저 사람이 나왔으니까 나는 안 찍거나 투표장 안 갈 거야. 이게 투표를 결정해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명쾌하고 명석하고 진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나랑 더 친해질 수 있고 소통을 하고 이미 빌 클린턴 때부터 일반 시민들은 쿨한 대통령을 좋아했습니다. 그 그레이트 리더가 아니라 이 쿨가이를 좋아했죠. 지도자라 하더라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랑 소통도 될 수 있고 나랑 자연스럽게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걸로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네거티브를 언제 써먹을까 디베이트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는 것도 트럼프 쪽에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1차 토론회 때는 나도 절제력이 있고 자제력이 있고 나도 정리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아마 억지로 보인 거 아닌가. 이렇게 2차 후보 토론회를 놓고 그 분위기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줄리언 어산지가 원래는 4일에 영국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폭로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사실은 안보 이유로 취소를 하면서 이게 없어진 건데요.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그게 사실은 다 트럼프의 정책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힐러리 클린턴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어떤 얘기가 나올까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면 나도 되갚아주겠다. 나도 이런 거를 터뜨리겠다라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가장 그 결정적인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가 부자 아닙니까? 돈 많이 네. 벌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돈 많이 번 거를 벌은 만큼 세금을 잘 냈는가가 가장 큰 거였었습니다. 네. 근데 아킬레스건이 이제
납세 실적 보고 이거를 보고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까라는 건데 이미 한 부분 나왔죠. 네. 나온 거 이렇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네. 조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보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트럼프는 아무리 뭐 아킬레스건의 폭로가 된다 하더라도 받을 상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닌가 이랬는데 또 힐러리 클린턴은 베일에 쌓여져 있고 뭔가 모르고 그런데 그렇지만 뭔가 부정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속임수가 있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근거 있는 게 하나 나오면은 이게 이제 비호감은 올라가는 거죠. 너무 비밀스러운 게 오히려 약점이 되는군요. 그렇죠. 지금 이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맞붙게 되면은요 데미지는 3배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의 사람이 보더라도 지도자 감은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인데 세계를 이끌어갈 미국의 대통령 정도라면 힐러리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인물평인데 이게 미국 내에서 선거하는 거고 선거판에서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이런 함정에 빠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답답한 게 이번 미국의 선거기 때문에 네. 지금도 선거 때에 한 몫씩 보는 선거꾼들 선거 전문가들이 지금 아주 헤매고 있죠. 뭐 1차 토론회 때 그 정도 됐으면 이제 힐러리의 손이 올라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지지율의 추이가 이러니까 마음 놓고 누가 했다 이렇게 패를 못 던지는 거죠. 이런 거를 볼 때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봐서 주목할 거는 민주당에서 버니 샌더스를 통해서 일어났던 바람과 지금 다널드 트럼프 바람을 우리가 분명히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소수계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분단 국가인 한국이 네. 미국이 이렇게 변하고 돼 있냐라는 걸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받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누가 되고 누가 떨어지고 어떻다라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번 선거에서 배워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처음에 말씀하실 때 스윙 스테이트가 지금 10개 주에서 뭐 트럼프가 내가 10개 주만 다 가져오면 이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스윙 스테이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죠. 어떤 주들이 지금 현재 트럼프한테 좀 기울었나요? 지금 제일 주목받는 건 플로리다입니다. 네. 플로리다에는 남미계가 히스패닉이 표의 흐름을 주도하고 히스패닉은 트럼프하고서 전쟁을 했던 에트닉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플로리다의 일반 유권자의 지지율에서 박빙입니다. 네. 이걸 보면은 플로리다의 소수계가 아닌 백인들의 투표율이 진짜 많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거를 예상케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네바다라든지요, 콜로라도, 그 다음에 버지니아, 또 큰 주, 펜실베니아 네. 이런 데에 잠자고 있던 미국 백인들. 그렇죠. 네. 사일런스 머저리티인 백인들이 지금 이 지지율 조사에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또 이 투표 의지를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흐름을 이제 트럼프가 보는 거죠. 10개 내지 13개의 그 초접전주 스윙 스테이트에서 지금 트럼프는 5개 내지 6개만 이기면은 내가 이긴다라는 계산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겨냥을 하고 있는 게 다널드 트럼프의 캠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요 타겟은 투표를 해보지 않은 백인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계속 막말을 만들고 뉴스거리를 만들어서 그런 그 자기 유권자들을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막판 30일에 트럼프의 스윙 스테이트에 대한 캠페인 전략 같습니다. 역시 힐러리 클린턴도 스윙 스테이트의 중요성을 알고 계속해서 유세는 이제 그쪽으로만 다니면서 하고 아마 지금도 일반 토럴 지지율 조사하고 전망을 볼 때에는 아직까지는 한 20% 이상 당선 가능성이 힐러리 클린턴이 높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스윙 스테이트가 어떻게 변화될지가 귀추의 주목이다. 네.
이렇게 그런 보여집니다. 상황이군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선거는 간접 선거기 때문에 사실 누구의 대의원을 다 가져가느냐가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많이 되어 있는 주라든지 공화당으로 많이 되어 있는 주보다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주에 좀 주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지금 스윙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번 대선의 향방을 좀 가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내일 있을 2차 토론을 좀 보면서 이 스윙 스테이트가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좀 또 저희가 이야기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다들 좀 뜨끔하셨던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좀 잠자고 있던 미국 백인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면서 지금 현재의 대선의 투표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었던 한인들도 투표장으로 나와서 이 흐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 한인 분들께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해주시죠. 이번 투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로 내키지 않은 두 후보를 이 선택의 고통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한인들한테 더욱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소수계 선거에 중요한 거는 로컬 정치인 뽑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죠. 올 11월 선거에 많은 정치인들을 뽑는데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많이 궁리하시고 준비했다가 소중한 한 표 놓치지 말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9시부터 10시 반까지 2차 TV 토론이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요. 또 저희가 드린 말씀 좀 생각하시면서 잘 보셨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내용과 비교 분석해보시면 더욱더 재밌는 TV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